자, 캐나다가 인공지능의 미래에 그야말로 수십억 달러를 걸었습니다. 이게 그냥 뭐 기술 투자 이런 차원이 아니고요. 어쩌면 국가의 미래를 건 진짜 거대한 도박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야심찬 계획의 속내를 한번 같이 들여다보려고 합니다. 경제적 과대 광고라 와, 이 한마디가 지금 AI를 둘러싼 열기를 진짜 정확하게 보여주는 것 같아요. 이게 그냥 유행이 아니라는 거죠. 전 세계 정부와 기업들이 말 그대로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고 있는 거대한 흐름인 겁니다. 다들 다음 시대의 승자가 되려고 정말 필사적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희는요, 하나의 질문에서 시작해서 그 답을 찾아가는 여정을 떠나보려고 합니다. 우선 캐나다 AI가 왜 좀 기묘한 역설을 가지고 있는지부터 살펴볼 거고요. 그리고 지금 상황은 어떤지 진단한 다음에 정부가 내놓은 이 수십억 달러짜리 해법을 한번 뜯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 모든 것 뒤에 숨어있는 어쩌면 가장 중요한 질문들을 딱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자, 그럼 첫 번째 퍼즐 조각부터 맞춰보죠. 아니, 어떻게 AI 분야의 개척자였던 캐나다가 갑자기 추격자 신세가 됐을까요? 이 역설적인 이야기부터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야기는요,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합니다. 그때 캐나다 정부가 정말 선구적인 투자를 했거든요. 덕분에 토론토나 몬트리올 같은 도시들은 AI의 대부라고 불리는 그런 엄청난 인재들을 키워내면서 세계적인 연구 허브로 딱 떠오르게 된 거죠. 그런데 바로 여기에 캐나다의 아주 핵심적인 역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 최고 수준의 두뇌들을 다 가지고 있었는데도 정작 그 기술로 돈을 버는 거대 기업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정말 뛰어난 연구 성과가 이 상업적인 성공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고리가 어딘가 꾹 끊어져 있었던 거죠. 아니, 그럼 도대체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요? 이유는 뭐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복합적이에요. 일단 캐나다가 애써 키워낸 최고의 인재들을 구글 같은 실리콘밸리 거대 기업들이 훨씬 더 좋은 조건으로 쏙쏙 데려갔고요. 또 정작 캐나다 기업들은 AI 기술을 도입하는데 좀 주저했던 면도 있고 뭐 자본이나 고객을 찾는 그런 고질적인 어려움도 계속 발목을 잡았던 겁니다. 자, 좋습니다. 그럼 과거 얘기는 잊지 말고 현재로 한번 와볼까요? 지금 캐나다에서는 AI가 실제로 어떻게 쓰이고 있을까요? 여기서 진짜 흥미로운 지점이 하나 보입니다. 그러니까 캐나다 기업들은 AI 도입에 좀 느린 편인데 정작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은 챗 GPT 같은 도구들을 꽤 적극적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물론 뭐 미국만큼은 아니지만요. 다른 나라들에 비하면 훨씬 앞서 나가고 있는 거죠. 그럼 이 모든 기술 개발의 끝에는 과연 어떤 그림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그게 바로 범용 인공지능, 우리가 AGI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건 뭐 과학자처럼 생각하고 예술가처럼 창조하고 인간의 모든 지적 활동을 뛰어넘는 말 그대로 AI의 신 같은 존재를 꿈꾸는 거죠. 정말 궁극적인 목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뭐 그런 먼 미래 얘기 말고요. 당장 우리 눈앞에 다가온 현실은 훨씬 더 실용적입니다. 요즘 AI 에이전트라는 말이 새로운 유행어처럼 번지고 있는데요. 이게 그냥 질문에 답만 해주는 걸 넘어서서 마치 내 개인 비서처럼 이메일도 정리해주고 약속도 대신 잡아주는, 그러니까 나를 위해 직접 일하는 AI의 시대가 오고 있다는 뜻입니다. 네, 바로 이 지점에서 캐나다 정부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이대로는 뒤처질 수 없다는 그런 위기감 속에서 AI 선두주자의 자리를 되찾기 위해 정말 거대한 승부수를 던진 거죠. 근데 말이죠, 왜 하필 지금일까요? 나라에 해결해야 할 문제가 한두 개가 아닐 텐데 왜 갑자기 AI가 국가 최우선 과제로 떠오른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안에 정부 전략의 진짜 의도가 숨어 있습니다. 정부가 내세우는 첫 번째 명분은 바로 디지털 주권이라는 개념입니다. 이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우리 국민들의 데이터를 다른 나라 서버에 맡기지 않고 우리 스스로 관리하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디지털 운명을 우리가 직접 결정하겠다. 이런 선언인 셈이죠. 정부는 이게 결국 국민과의 신뢰 문제라고 강조합니다. 특히 우리 아이들이 쓰는 온라인 공간의 데이터가 해외 기업 손에 넘어가는 걸 막고 캐나다 영토 안에서 안전하게 지키겠다. 이런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물론 더 현실적인 이유도 있습니다. 바로 생산성 문제죠. 지금 캐나다 경제가 한 사람이 만들어내는 가치, 그러니까 생산성이 정체되는 위기를 겪고 있거든요. 그런데 정부는 AI가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해줄 만능 열쇠, 실버 블렛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AI가 모든 노동자를 더 효율적으로 만들어서 경제를 성장시킬 거라는 그런 큰 기대가 깔려 있는 거죠. 그래서 정부가 던진 승부수의 규모 궁금하시죠? 무려 24억 달러입니다. 와, 정말 어마어마한 액수죠. 이 숫자 하나만 봐도 이번 투자가 얼마나 진심인지 그 무게가 느껴집니다. 자, 그럼 이 어마어마한 돈 대체 어디에 쓰이는 걸까요? 이 차트를 보시면 그 답이 아주 명확하게 보입니다. 보세요. 대부분의 돈, 그러니까 24억 달러 중에 무려 20억 달러가 AI의 두뇌 개발이 아니라 AI의 근육을 키우는 데 들어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AI 모델을 훈련시키고 또 실행할 수 있는 아주 강력한 컴퓨터 인프라, 즉 컴퓨팅 파워를 캐나다 땅에 직접 구축하는데 거의 모든 돈을 쏟아붓겠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장밋빛 미래만 있는 건 아니겠죠? 당연히 그림자도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거대한 투자 이면에 숨겨진 위험들, 그리고 우리가 아직 답을 찾지 못한 그런 질문들을 한번 정면으로 마주해 보겠습니다. 자, 가장 먼저 던져야 할 질문이죠. 만약에 지금 이 AI 열풍이 그냥 한순간의 거품이라면 이 수십억 달러는 과연 어떻게 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거대한 컴퓨터 인프라는 대체 뭘 먹고 돌아갈까요? AI 데이터 센터가 어마어마한 전력과 물을 소비하잖아요. 그로 인한 환경 파괴 문제, 이 질문도 절대로 피해갈 수 없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우리 모두에게 가장 개인적으로 다가올 질문일 겁니다. 이 똑똑한 기술이 결국에는 우리의 일자리를 빼앗아가는 건 아닐까요? 자, 이 질문들에 대한 잠정적인 답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우선 첫째, 거품 붕괴 위험. 다행히 미국보다는 덜 노출되어 있지만 만약 거품이 터지면 그 타격은 분명 있을 겁니다. 둘째, 환경 문제. 이건 정말 심각합니다. 특히 천연가스로 돌리는 데이터 센터는 캐나다의 기후 목표에 완전히 역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일자리 문제. 이건 특히 경력 전환이 쉽지 않은 중장년층에게는 정말 거대한 사회적 도전이 될 겁니다. 이 문장이 기술 발전의 그 차가운 이면에 있는 사람의 문제를 정말 정확하게 짚어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재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해도 한번 일자리에서 밀려난 중장년층이 다시 노동시장으로 돌아오는 건 현실적으로 너무나 어렵다는 정말 뼈아픈 진실을 말해주고 있는 거죠. 자, 캐나다는 AI가 이끌어갈 미래에 수십억 달러라는 정말 큰 돈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그 약속된 미래와 함께 필연적으로 따라올 수많은 위험들, 과연 우리는 그 위험들을 제대로 관리하고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 걸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아마 앞으로 우리 모두가 함께 찾아가야만 할 겁니다.